네, 안녕하세요. 보온 치어방입니다. 오늘 영상은 진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찍게 되었어요. 첫 번째,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꼭 있어야 하나요? 두 번째, 전공이랑 완전 다른 부서 지원해도 될까요? 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진짜 많이 들어서 이렇게 좀 도움이 되고자 급하게 영상을 올려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 그냥 정보가 아니라 제가 직접 겪은 경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보고 느낀 결론이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영상을 좀 시청을 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질문,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 꼭 필요한가요? 예,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 있으면 좋죠. 근데 이게 취업에서 해주는 역할이 정확히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딱 하나, 가산점이에요. 자격증 있다고 실무 능력이 갑자기 뛰어날까요? 아니요. 합격 확률이 드라마틱하게 올라요? 아니요. 그냥 필기 가산점 챙기기 좋은 보조 옵션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3점, 4점짜리 가산점을 위해서 3개월 동안 열심히 기사 자격증 준비해보자. 조금만 더 6개월만 해보자. 1년 해보자. 그냥 시간을 이렇게 흘러보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시간 동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NCS 꾸준히 풀었으면 뭐 5점, 7점, 많게는 10점 이상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취업 시장에서 가산점 뭐 2점, 3점, 4점보다 NCS 한 문제 더 맞추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현실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자격증은 가산점용이다. 근데 그것 따려고 6개월, 1년 묶이면 손해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이 기사 자격증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4학년 때 뭐 당연히 필기랑 실기 통과해서 자격증까지 취득한 사람의 비율은 몇 명이었냐? 100명 중에 5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5%가 기준이 아니라 레어 케이스였던 거예요. 근데 취업 준비하면 우리는 뭐 산업기사 있는가 보다 하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대부분 없어요. 그니까 희귀종 되려고 하지 말고 멘탈 갈아넣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전공이랑 완전 다른 부서 지원해도 되냐? 이 질문도 진짜 많이 들어요. 제가 그 기계 전공이고요. 기계과라면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5대 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정역학, 동역학,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그냥 듣기만 해도 숫자로 꽉 차 있는 숨막히는 과목들이에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진짜 학을 뗐고 겨우 졸업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놓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들어가서 보험료 부과 징수 업무를 했어요. 처음엔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취업 먼저지. 전공은 나중에 회사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내가 맞춰버리면 되지. 일하면서 배우면 장땡 아니야? 그런데 현실은 진짜 단순하지가 않았어요. 그 기계는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세세하게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중에 몇 가지의 솔루션이 나오고 그 솔루션을 기준으로 정비하면 끝이에요. 논리가 딱딱딱 맞아 떨어져요. 근데 행정직은 완전 다릅니다. 법령 자주 바뀌니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제가 해야 되죠. 상황에 따라 답 달라지죠. 부서마다 기준 다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 감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행정직은 사람 중심이고 업무 구조 자체가 이과의 논리 회로 방식이랑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행정 쪽에 대한 기반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툴다 보니 당연히 공부하는데 남들보다 2배, 3배 더 오래 걸렸어요. 진짜 큰 슬럼프가 크게 찾아왔거든요. 남들은 익숙해지는데 나 혼자 헤매는 느낌?
진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된 기분. 열등감이 막 속에서부터 올라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엔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전공과 직무가 연결돼야 빠르게 배우고 흥미 생기고 무너지더라도 다시 박차고 일어나고 오래 가요. 그러니까 즉 사람은 자기 기반 위에서 성장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전공과 무관한 부서? 지원 가능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멘탈이 견딜 수 있느냐? 그거는 보장 못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있으면 좋지만 필수는 아니다. 가산점 3점, 4점 때문에 1년 묶이지 마라. 두 번째, 전공 무시하고 타 부서 가면 처음엔 괜찮아요. 그런데 나중에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열등감, 성장 한계 온다. 즉 전공 기반 직무가 결국 오랫동안 가며 회사에 계속 근무할 수 있다. 정말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저의 심정에 대해서 어떻게 좀 구독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대본을 준비를 했어요.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라도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은 진짜 마지막으로 한 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취업 단계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 따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학이 부족하니까 영어 자격증 따고 그 다음에 NCS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준비하자. 이렇게 가면 100% 망합니다. 정답은 멀티태스킹을 해야 돼요. 주어진 시간 안에 영어, NCS, 면접 다 해야 돼요. 조금씩 동시에 멘탈 관리하면서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공사 들어가고 공단 들어가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 좀 제가 언성이 좀 높았어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너무 위 질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이제 연락을 주시는데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제 제 감정이 묻어난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다던 자격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봬요.